엄마, 우리 입양 가요.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보호시설 해누리의 복도는 좁고 어두웠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강민재와 강민서 남매가 시설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9살 쌍둥이였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였죠. 친척은 아무도 없었어요. 민재는 구석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오빠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오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가왔어요. 너희 이름이 뭐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더욱 오빠 뒤에 숨었어요. 말 안 해? 왜 그래?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창밖만 봤어요. 이정민 팀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민재야, 민서야, 잘 지내고 있니?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여기 얼마나 있어야 해요? 글쎄다. 좋은 가정 만나면 나갈 수 있어. 언제요? 그건 알 수 없단다. 하지만 착한 아이들은 빨리 간대. 민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서는 오빠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우리 둘이 같이 가는 거죠? 이정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구나. 보통은 한 명씩 가는 경우가 많아.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서가 작게 소리냈어요. 저희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같이 갈 수도 있어. 다만 확실하진 않아. 이정민이 나가고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민서를 봤어요. 동생은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안 떨어지지? 민재는 동생을 꼭 안았어요. 안 떨어져. 절대로.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면 빨리 입양된다는 걸. 그럼 동생과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그날 밤 민재는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서 민서가 자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작은 손이 자신의 옷을 꽉 쥐고 있었어요. 민서는 잠결에도 오빠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을 놓는 순간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민재는 동생의 얼굴을 봤어요. 평화롭게 자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어요. 동생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엄마가 떠난 후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면 안 된다고, 빨리 입양되면 안 된다고. 동생과 떨어지는 것보다 여기 남는 게 나았어요. 다음 날부터 민재는 변했습니다. 밥을 거부했어요. 직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싸웠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놀이방에서 다른 남자아이가 민서에게 다가왔어요. 너는 착하네. 우리 같이 놀자. 민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동생한테 말 걸지 마. 왜? 넌 무서워. 민재가 그 아이를 밀쳤어요. 아이가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왜 그런 거니? 대답 없었습니다. 사과해야지.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이정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면 입양 못 가. 민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입양 못 가면 되는 거니까. 민서랑 떨어지지 않으려면. 멀리서 민서가 오빠를 보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왜 오빠가 저러는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오빠가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걸. 그날부터 시설에서 민재는 문제아가 됐습니다. 모두가 그를 피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상관없었습니다. 동생만 지킬 수 있다면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재의 평판은 바닥이었어요. 직원들은 그를 다루기 힘든 아이로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정민이 민재를 불렀어요. 민재야, 좋은 소식이 있어.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서 입양 후보에 올랐어. 미국 가정이야. 조건도 좋고.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요? 너는 아직이야. 기록이 좋지 않아서.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안 돼요. 뭐가? 민서는 저 없으면 안 돼요. 이정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재야, 민서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좋은 가정 만나면. 전 절대 안 보내요. 민재는 그날부터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책상을 엎었어요. 식사 시간에 밥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놀이방에서 한 남자아이가 민서에게 인형을 건넸습니다. 이거 갖고 놀래? 민서가 인형을 받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민재가 달려들어 그 아이를 밀쳤습니다. 아이가 책장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재, 너 지금 뭐 한 거야? 민재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정민이 민재의 팔을 잡았어요. 너 이제 정말 큰일 났어. 격리실 가야겠어. 민재는 끌려갔습니다. 뒤에서 민서가 비명을 질렀어요. 오빠, 오빠. 하지만 민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격리실은 작고 어두웠어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구석에 앉았어요. 밖에서 민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뛰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민서를 찾아. 어디 갔어? 이정민의 목소리였어요. 민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민서가 어떻게 됐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만 멀어졌어요. 민재는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주먹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민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서 찾았어. 창고에 숨어 있었어. 민재는 달려나갔어요. 복도 끝 작은 방에 민서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초점을 잃었어요. 민재가 다가갔어요. 민서야, 오빠야. 민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민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숨만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이 뒤에서 말했어요. 민서가 너를 못 찾아서 공황 상태에 빠졌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민재는 동생을 더 꽉 안았습니다. 민서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둘은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민서는 오빠 품에서 잠들었어요. 하지만 잠결에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어디 가지 마. 민재는 동생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 가. 절대 안 가.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다는 걸. 언젠가는 선택해야 한다는 걸. 동생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동생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며칠 후 복도에서 다른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서윤이었어요. 11살 소녀였습니다. 서윤은 시설에서 가장 밝은 아이였어요. 항상 웃었고 입양을 기다렸습니다. 민재야, 너 왜 그렇게 사니?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착하게 굴면 좋은 집 갈 수 있는데 나는 빨리 가고 싶어. 민재가 서윤을 봤습니다. 가족 없어도 괜찮아? 서윤이 웃었어요. 새 가족 만나면 되잖아. 여기보단 나을 거야.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넌 몰라. 뭘? 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족은 새로 못 만들어. 우린 서로밖에 없어. 서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민재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시설에는 소문이 돌았어요. 쌍둥이 중 민서만 입양 간다고. 민재는 문제아라서 남는다고. 민재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민서를 더 꽉 잡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납골당에서 민서가 쓰러진 후였어요. 황인성 회장 부부는 병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입양 담당자가 민서를 데리고 갔지만 황 회장이 따라갔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실신했습니다. 공황 장애 증상도 보여요. 황 회장은 침묵했어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자주 이런 일이 있나요? 입양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오빠랑 떨어질 때마다 이래요. 말도 못하고요. 황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는 어디 있습니까? 시설로 돌아갔을 겁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시죠? 아이들 가족이신가요? 황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냥 우연히 만났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아이들 사정이 안 됐지만 입양 절차는 계속돼야 해요. 황 회장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연락 주십시오. 담당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정우석이라는 이름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물산 회장님이십니까? 황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민서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뜬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다가갔어요. 얘야, 괜찮니? 민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만 깜빡일 뿐이었어요. 황 회장이 민서 옆에 섰습니다. 오빠 보고 싶니? 그 말에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손수건으로 민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황 회장 부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침묵이 흘렀어요. 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 아이들 뭔가 이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딸 무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라고 불렀고요. 황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해 봐야겠어. 차는 저택으로 향했어요. 황 회장은 곧장 서재로 갔습니다. 비서 김상훈을 불렀어요. 30년을 함께 일한 오른팔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민재, 강민서라는 아이들 조사해 주게. 김상훈이 메모했어요. 어떤 아이들입니까? 보호시설에 있어. 쌍둥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딸 지혜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해 주게. 3년 전 기록 전부. 김상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따님 말씀이십니까? 그래.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 이틀 후 김상훈이 서재로 올라왔습니다.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황 회장은 곧장 서류철을 받아들었습니다. 박 여사도 서재로 들어왔어요. 김상훈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강민재, 강민서 남매는 3년 전 보호시설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황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정확히 따님이 돌아가신 시점과 일치합니다. 박 여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혹시
김상훈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아이들 친모는 황지혜 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확실한가? 네. 출생신고서를 확인했습니다. 황 회장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들었어요. 거기에는 딸 지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저 아이들이 따님의 친자식입니다. 회장님의 손주이십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박 여사가 흐느꼈어요. 우리 손주들, 우리 지혜 아이들. 황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지혜가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그건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상훈이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따님이 남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휴대전화 음성 파일입니다. 사고 이틀 전에 녹음하신 것 같습니다. 황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복구해. 알겠습니다. 그날 밤 황 회장 부부는 잠들지 못했어요. 딸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왜 딸이 그렇게까지 숨겼는지 알게 될까봐. 박 여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한 거 아닐까요? 황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딸이 부모를 믿지 못했다는 것.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사흘 후 김상훈이 노트북을 들고 서재로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음성 파일 복구됐습니다. 황 회장과 박 여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김상훈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파일 하나가 떠올랐어요. 날짜는 3년 전 12월 29일이었습니다. 김상훈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딸 지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12월 29일이에요. 황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박 여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재와 민서, 제 아이들이에요. 지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혹시 제가 없어지면 아이들은 시설로 갈 거예요. 전 그게 제일 무서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분명 일부러 말썽을 부릴 거예요. 착하면 빨리 입양 보낸대요. 그럼 민서랑 떨어진대요.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민재가 일부러 나쁜 아이가 될 거란 걸 저만 알아요. 9살짜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황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생이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기가 나쁜 아이가 되기로 한 거예요. 지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무거운 숨이었어요. 민서도 알아요. 오빠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오빠가 보이지 않으면 말도 못해요. 박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전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절대 헤어지게 하면 안 돼요. 지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해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아이들이 대한물산 회장 손주가 돼버려요. 황 회장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면 외삼촌이 달라붙을 거예요. 정태수 씨요. 그 사람은 제가 살아있을 때도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박 여사가 놀라 남편을 봤습니다.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낼 거예요. 시설도 법도 언론도 다 달라붙겠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은 또 한 번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전 숨길 거예요. 조용히 키울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를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험에 넣고 싶지 않아서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재는 고요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황 회장은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흐느끼고 있었어요. 김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황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정태수라는 자는 누구인가? 김상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따님 외삼촌입니다. 사업 실패로 빚이 많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 최근 아이들 입양건으로 시설에 연락했다고 합니다. 황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입양 수수료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우리 손주들을 팔아넘기려는 건가요? 김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 회장은 책상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당장 막아.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리나? 최소 2주에서 한 달입니다. 한 달이면 아이들이 이미 떠난 뒤 아닌가? 김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황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변호사팀 소집해. 오늘 밤으로 대책 마련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여사가 남편을 봤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지킬 수 있을까요? 황 회장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드시 지킬 거야. 지혜가 못다한 일을 우리가 할 거야. 그날 밤 황 회장은 변호사 5명을 불렀습니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박 여사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식어버린 차만 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회의가 끝났어요. 황 회장이 나왔을 때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최선을 다한대. 하지만 시간이 걸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유난히 고요했어요. 여보, 저 아이들 만나러 가요. 황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가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법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황 회장 부부는 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김상훈이 함께 갔어요. 시설 현관에서 이정민 팀장이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황 회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죠. 이정민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확실합니다. 민재와 민서는 제 딸의 친자식입니다. 이정민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럼 회장님께서는 아이들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시군요. 맞습니다. 박 여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러니 입양을 멈춰 주십시오. 아이들은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이정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절차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절차는 멈출 수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준비를 다 마쳤고요. 황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법적으로 친족이 나타나면 입양이 취소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이정민이 말을 흐렸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정태수 씨가 친족이라며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사람이요? 네. 외삼촌이라며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황 회장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보시죠. 이정민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정태수의 과거 기록이었어요. 사기, 폭행, 협박. 이 사람이 정말 외삼촌입니까? 혈연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돌볼 자격은 없습니다. 이정민은 서류를 덮었어요. 법원 판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입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요?
여기 있어야 합니다. 황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정민은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2층 놀이방에 있습니다. 세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이방 문을 열자 민재와 민서가 보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민재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서는 오빠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황 회장 부부가 들어서자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해졌죠.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재야, 민서야. 민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민서를 감쌌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기억나지? 납골당에서 만났잖아.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민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재야, 우리한테 할 말 있니?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없어요. 정말?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박 여사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민재야, 우리 너희 엄마 딸이야. 지혜 엄마. 민재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박 여사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지혜의 사진이었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민서도 사진을 봤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닮았어. 황 회장이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야.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한테 가족 없어요. 있어. 우리가 있어.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진작 안 오셨어요? 그 말에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황 회장이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우리가 몰랐어. 너희 엄마가 말 안 했거든. 하지만 이제 알았어. 민재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데려가 주실 거예요? 그럼 반드시 데려갈 거야. 민서도 울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이제 괜찮아.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너무 많이 배신당했으니까. 정말 안 떨어뜨릴 거예요? 저희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황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떨어뜨리지 않아. 약속한다. 민재는 할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어른을 믿기로 한 거였어요. 그날 황 회장 부부는 시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차 안에서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지킬 수 있을까요? 황 회장은 창밖을 봤어요. 지켜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황 회장 부부와 변호사팀이 한쪽에 앉았어요. 반대편에는 정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친족관계 확인 및 양육권 분쟁건 시작하겠습니다. 황 회장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황인성 회장 부부는 생물학적 외조부모로 확인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정태수 측 변호사도 일어났어요. 하지만 정태수 씨가 먼저 양육 신청을 했습니다. 외삼촌으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가 정태수를 봤어요. 정태수 씨, 아이들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제 누이 아이들입니다. 당연히 제가 돌봐야죠. 그동안 아이들을 돌보신 적 있습니까? 정태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황 회장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3년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정태수의 범죄 기록이었어요. 사기, 폭행, 협박. 이런 사람이 아이들을 돌볼 자격이 있습니까? 정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증거와 증인이 오갔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일주일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황 회장 부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태수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우리 합의하시죠. 황 회장이 차갑게 봤습니다. 무슨 합의? 제가 물러날 테니 적당히 보상해 주십시오. 박 여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 누이 아이들을 돈으로 거래하려는 겁니까? 정태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황 회장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당장 물러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끝까지 갈 겁니다. 정태수는 비웃었어요. 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미국 가겠죠. 그 말을 남기고 정태수는 떠났습니다. 황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었어요. 양육 능력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 달간 조사 기간을 갖습니다. 황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보호시설에 머물러야 합니다. 박 여사가 울먹였어요. 아이들이 분리될 수도 있다는 건 아시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지켜져야 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황 회장 부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황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밤 황 회장은 보호시설을 찾아갔습니다. 민재와 민서는 작은 방에 있었어요. 두 아이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황 회장이 들어서자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황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재야. 왜요? 할아버지가 빨리 데려가지 못했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민서를 안았어요. 우리 민서 무섭지? 민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랑 떨어질까 봐요. 안 떨어뜨려. 할머니가 약속해. 하지만 민서는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박 여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황 회장이 민재의 어깨를 잡았어요. 민재야,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니? 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한 달.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 달이면 저희 떠나는 날이에요. 황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 전 이제 착한 아이 돼도 돼요? 황 회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쁜 짓 안 해도 돼. 민재가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습니다. 그날 밤 두 아이는 황 회장 부부를 배웅했어요. 민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올 거예요? 황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온다. 차가 떠나고 민재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민서가 옆에서 물었어요. 오빠, 우리 정말 갈 수 있을까?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생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두 아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틀 후 시설에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정민이 민재와 민서를 불렀어요. 아이들아, 얘기 좀 해야겠어. 민재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국 가정에서 최종 확인을 했어. 출국 준비를 시작해야 해.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제요? 2주 후야. 민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요. 안 가요. 이정민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대.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연락해 주세요. 이미 했어. 하지만 법적으론 막을 방법이 없대.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민서가 울고 있었어요. 오빠, 우리 떨어지는 거야? 민재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떨어져.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황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재가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 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황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전 민서 지켜야 해요. 할아버지 없어도. 그 말에 황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민서를 혼자 두고 복도로 나갔어요. 이정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민재가 들어섰어요. 이정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야, 무슨 일이니? 민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 민서랑 떨어질래요. 이정민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민서 혼자 보내주세요. 좋은 집으로. 넌 어떻게 할 건데? 전 여기 남을래요. 이정민은 민재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민재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그거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서한테 기회 줘야죠. 이정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서는 알아? 아니요. 말 안 할 거예요. 민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서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 어디 갔었어? 화장실. 민재는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민서야. 응? 민재는 동생을 안았어요. 오빠가 많이 사랑해. 민서가 웃었습니다. 나도 오빠 사랑해. 그날 밤 민재는 민서를 재웠습니다. 동생이 잠들자 천천히 일어났어요. 민서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오빠가 못 지켜줘서. 민재는 방을 나왔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일어났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오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오빠, 오빠. 이정민이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진정해. 오빠 어디 갔어요? 민재는 다른 방으로 옮겼어. 왜요? 왜 떨어뜨려요? 민서가 비명을 질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왔지만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황 회장이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정민이 설명했어요. 민재가 스스로 떨어지겠다고 했어요. 민서를 먼저 보내달라고요. 황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재 어디 있습니까? 격리실에 있어요. 본인이 원했어요. 황 회장은 격리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재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민재야.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나쁜 애니까요. 민서는 착한 애예요. 황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넌 나쁜 아이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전 계속 나쁜 짓만 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 지키려고 그랬어. 넌 정말 잘했어.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럼 왜 할아버지도 못 지켜줘요? 왜 저희 떨어뜨려요? 황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흐느꼈어요. 전 이제 포기할래요. 민서만 행복하면 돼요. 황 회장은 민재를 꽉 안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할아버지가 반드시 지킬 거야.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배신당했으니까. 그날 밤 황 회장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요? 황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재가 스스로 떨어지겠대. 박 여사가 입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못 지키는 건가요? 황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니야.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상훈이 급히 서재로 올라왔어요. 회장님, 정태수가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입양 수수료를 노렸다고 인정했어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황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정태수가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실수로 털어놨습니다. 황 회장은 김상훈의 어깨를 잡았어요. 당장 법원에 제출해. 이틀 후 긴급 재심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정태수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조카들 입양 보내면 수수료 나와. 그거면 빚 갚을 수 있어.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태수 씨, 이게 사실입니까? 정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정태수 씨의 양육권 신청을 기각합니다. 황인성 씨 부부에게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황 회장 부부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법정이 끝나고 바로 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이정민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은요? 각각 다른 방에 있어요. 황 회장은 먼저 민재가 있는 격리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재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민재야.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겼어. 이제 너희 데려갈 수 있어. 민재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민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민서도요? 그럼 너희 둘 다. 민재는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어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황 회장은 손주를 꽉 안았어요. 잘했어, 민재야. 정말 잘 견뎠어. 두 사람은 민서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박 여사가 불렀지만 민서는 반응이 없었어요. 민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서야, 오빠야.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 민재가 동생을 안았어요. 미안해. 오빠가 잘못했어. 민서가 오빠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디 갔었어? 무서웠어. 이제 안 떠나. 약속해. 민재가 동생을 더 꽉 안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착한 아이 돼도 돼요?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나쁜 짓 안 해도 돼. 민재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작은 가방 2개뿐이었습니다. 시설 아이들이 현관에 나와 배웅했어요. 서윤도 있었습니다. 민재야, 잘 가. 민재가 서윤을 봤어요. 너도 좋은 집 만날 거야. 서윤이 웃었습니다. 알아. 나도 곧 갈 거야. 차에 탔을 때 민재와 민서는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시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서가 오빠 손을 잡았어요. 오빠, 이게 꿈이면 어떡해? 민재가 동생 손을 꽉 쥐었습니다. 꿈 아니야. 진짜야. 차는 저택으로 향했어요. 대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민재는 눈이 커졌어요. 여기가 다 집이에요? 그래. 이제 너희 집이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가정부들이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련님. 어서 오세요, 아가씨. 민재는 당황했어요. 자신을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황 회장이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긴장하지 마.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밝은 방이 나타났어요. 침대 2개, 책장, 장난감들. 창가에는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게 다 저희 거예요? 그래. 다 너희 거야. 민서가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오빠, 진짜 우리 집이야. 민재도 옆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넓은 식탁에 요리가 차려졌어요. 민재는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민서는 방 여사 옆에 앉았어요. 많이 먹어, 우리 손주들. 네. 민재는 조금씩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지만 천천히 먹었습니다. 황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민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황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그걸 늦게 알았어. 미안하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마지막까지.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 박 여사도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엄마 대신 너희를 지켜줄게.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식사가 끝나고 민재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착한 일 해도 돼요? 황 회장이 웃었어요. 그럼, 이제 뭐든지 해도 돼. 민재가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야, 내일 같이 정원 산책할까? 민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아. 그날 밤 2아이는 각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민재는 천장을 봤어요. 처음으로 혼자 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옆 침대에 민서가 있었으니까. 민서야, 자니? 아니, 앉아. 무섭지 않아? 아니. 오빠 있잖아. 민재가 웃었어요. 나도 민서 있어서 안 무서워. 2아이는 손을 뻗어 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서도 일어났어요. 오빠,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민서야. 2아이는 창밖을 봤어요. 넓은 정원에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동생 손을 잡았어요. 민서야, 우리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 맞지? 민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2아이는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